안녕하세요, 예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책 읽은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 10월 독서 결산을 할 때가 왔는데요. 매달 찍고 있는 월간 독서 결산에서는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하고요. 책의 내용과 저의 감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읽은 순서대로 그럼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세이네요. 김교석님의 아무튼 계속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모토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자는 전 필름 2.0 기자였고 현재는 TV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성장과 변화, 발전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모든 순간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에 집중을 둔 책이죠. 매일 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계속 좋아하고 있는 어떤 것도 될 수도 있고. 제가 루틴에서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은 왜 저자가 계속에 의미를 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후반부는 저자가 계속하고 있는 항목들, 주제를 몇 가지 소개를 하는 느낌인데 후반부에서는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이라는 주제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와 뭔가 성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취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저자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재미에 대해 확신이 좀 강한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취향과의 선을 좀 쫙 긋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까요. 후반부에 가서는. 그래서 초반은 너무 공감이 됐지만 후반부에서는 좀 흥미가 떨어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마찬가지로 아무튼 시리즈고요. 김호경님의 아무튼 클래식을 읽었습니다. 그 속의 작은 길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겪은 순간들을 꽤 소중히 여겨왔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자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공연예술 전문지에서 클래식 음악 전문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자 생활을 접고 대학원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이면서 동시에 뭔가 기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심지어 음악을 듣는 사람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클래식 전문, 연주자, 작곡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약간 대중, 리스너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초보자여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이 클래식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클래식이 정말 오래되니까 클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래되고 오래 사랑받는 만큼 그 잘 아는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장르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거든요. 클래식이라는 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음악과 클래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좀 참고하기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을 어렵게만 생각했다던가 아니면 클래식을 아는 사람만 항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읽어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아노도 클래식 쪽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연주곡, 뉴에이지 곡이나 아니면 가요 반주 이런 걸 위주로만 피아노를 접했는데요. 최근에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정말 우연히 알고리즘을 타서 그 DBC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 이후로 드뷔시 음악을 조금씩 듣다가 또 다른 채널도 알게 되고 이렇게 점점 이제 모차르트 연주곡도 듣다가 하고 있는 중에 이 책을
읽은 거였어요. 근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저의 뭔가 클래식의 역량을 좀 확 넓혀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어렵게만 생각하신 분들에게 아주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에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읽은 책은 일자 샌드의 센스티브입니다.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자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있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심리 상담을 통해 뭔가 이해를 받으면서 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를 해서 덴마크에서 공인 심리치료사로 일하기도 하시고 지금 또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강연도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이 민감함을 인정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이 민감함이라는 게 결함이 아닌 뭔가 소중한 재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센시티브, 그러니까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 만약 자신이 막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혹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부탁을 하는 것, 남에게 부탁하는 것가 어려운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민감한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 그래서 요새 좀 그 민감한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남들보다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연구 결과로는 아마 인구의 10%, 12%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1명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를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많은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라오면서 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주변 사람들의 뭔가 질타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결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변화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무던한 사람만을 괜찮아 하잖아요. 주변에 두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의 이런 성향은 결함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달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게 결함이 아니고 하나의 재능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런 민감한 예민함은요, 창의력, 통찰력, 집중력으로 이어지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왜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을 뿐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당신에게 소중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법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극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휴식 시간 같은 것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한다면 재능으로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읽은 책은 마찬가지로 아무튼 시리즈고요. 김규림님의 아무튼 문구입니다. 나는 작은 문구들의 힘을 믿는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자는 문구인으로 용돈의 8알을 문방구에서 탕진하는 어린이였는데 이제는 월급의 반 이상을 문구 구입에 탕진하는 어른이라고 소개됩니다. 네, 저도 문구를 좀 좋아하는데 뭔가 잘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문구를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관심 있게 읽었고요. 이제 문구인인 저자가 좋아하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저는 글을 읽는 거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걸 읽으면서 저도 즐거워요.
읽는 내내 뭔가 행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뭔가 저자의 그 문구 덕질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더해서 문구에 대해 또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잘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젠 내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이고요. 미카엘라 청의 책입니다. 네, 저자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전문 상담 코치이자 작가님이시고요. 특히 서양권은 외향적인 사람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막 예스맨만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데,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 이제 작가님도 남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임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책을 내시고 소개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은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 나를 직시하고 내 매력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 외향적인 사회에서 조금 힘들다, 벅참을 느낀다. 근데 내가 이 내향적인 나는 뭔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 장점이 딱히 없어 보인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희는 걱정도 좀 많잖아요. 그 걱정을 사전에 이런 점을 주의하면 돼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주의할 점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외향적인 모습을 탐하려 하지 말자. 오히려 내가 뿜을 수 있는 내향적인 매력을 이제 더 당당히 내보이자,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이게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저에게 새롭게 와닿진 않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내향적인 저를 약간 다듬으려고 뭔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전부 와닿은 건 아니지만 책을 읽을수록 점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꼬집어주는 게 맞아, 이런 점은 내가 봐도 멋있지, 이런 점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매력이지,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또 아무튼인데요. 아무튼 디지몬 천선나님의 에세이입니다. 부제로 길고도 매우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디지몬에서 차용한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이제 저자는 SF 작가님이시고요. 청개의 파랑, 난과 나의 사막, 어떤 물질의 사랑, 이끼 숲 등을 쓰셨습니다. 저자 소개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작가. SF를 가장 사랑하여 대체로 SF를 쓴다. 지구를 여행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여행기를 잘 모아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하고 싶어 한다.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 싶어 하신다니 너무 귀여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리즈에서 디지몬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그 저자가 천솔란 작가님일 줄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몬 어드벤처는 이제 7명의 평범한 초등학생들이 선택받은 아이들이 되어서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그곳에서 펼치는 모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디지몬 세대고, 저도 비슷하게 디지몬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정주행을 했던 사람이라서 뭔가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이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이 역시 있구나 라는 거에 위안을 얻으면서 그 디지몬의 사랑에 빠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이 책에 대해서 그냥 디지몬이 저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책인데, 네, 저는 한 3번, 4번 울었어요. 책은 전 좋았고요. 읽다 보니까 제가 디지몬 내용을
거의 다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주행해야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을 읽고 이렇게 여운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여운이 좀 남아서 이렇게까지 제가 이 책에 빠져서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여운을 이어서 다음 책으로 천선남님의 이끼숲을 읽었습니다. 연작 SF 소설이고요.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지상이 멸망하고 지하로 들어가 살아가는 인류가 배경이 되고요. 그곳에 있는 6명의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입니다. 바다눈, 우주늪, 이끼숲 총 3편인데 이 3편마다 중심이 되는 주인공 인물은 다른데 그 6명의 친구들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다눈, 첫 편인 바다눈은 이제 연구소 경비원으로 취직한 마르코가 이제 첫사랑에 빠지지만 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 뭔가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마르코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우주늪은 지하에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애를 낳을 때 몇 명을 낳는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지 못하게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데요. 이 인구 제한 정책으로 쌍둥이 자매 중에 의조가 방에 갇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 의조와 다르게 자유롭게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의주에게 의조가 쓴 편지 형식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끼숲은 이제 사랑하는 유월을 잃고 상실의 슬픔을 겪는 소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운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여운이 정말 그대로 책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SF 소설은 보통 기술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소설도 많은데 작가님의 SF는 그 화려함보다는 일상적으로 잘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SF라는 소재가. 그래서 SF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주인공을 만들기보다는 그 세계 안에서도 슬픈 인물, 고통을 받고 있는 인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딘가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아픈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읽은 책은 김혜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읽었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30년간 정신분석의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를 해오신 분이고요. 42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스병을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지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절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며 삶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면서 오히려 행복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님의 다른 책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35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책도 읽었는데 이 책도 2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핫한 책이라고 할까요? 이 책은 생각이 너무 많고 불안함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민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가질 마음가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작가님이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여러 유형의 고민들을 상담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이 나와요. 그 모든 상황이 다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많았구나. 이런 걸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지 알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 딴 얘기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느 방송에서 그 러블리즈 미주님이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어떤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내가 받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누가 나에게 악담을 해도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라고 하는, 어느 책에서 봤다는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 책에서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가웠다는 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인데요. 김정선님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다듬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저자는 20년 넘게 단행본 교정 교열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 책은 교일 교정할 때 자주 보이는 어색한 문장들을 훨씬 한국어스럽고 훨씬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서브 플롯으로 소설 이야기가 따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교정교열, 정확히는 비문, 오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그 서브 플롯에서 더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책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도 내가 쓴 글을 훨씬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고요. 나중에 들춰보면서 교정교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구경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이 책이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이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50세 발행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만 모르던 핫한 책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책도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글을 쓰신다면 추천. 이렇게 10월에 읽은 책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